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페이지2 북스에서 나온 네카쿠베 경제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인 페이지2 북스의 허락을 받아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카쿠베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카쿠베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지위를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기업들입니다. 이토록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만큼 최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변화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간 대한민국을 대표해온 현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도 격변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10년 내에 진행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은 현재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뒤늦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최근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스바루, 미쓰비시 자동차 등 6개 완성차 업체의 올해 연구 개발비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2조 8,870억엔, 한화로 약 30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일9 사태로 지난해 일본 자동차 업계가 연구 개발비를 대폭 줄였지만 2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혼다,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은 오랫동안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 업계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분야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 중시 정책을 펴는 바이든 행정부에 맞추어 일본 정부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자 일본 자동차 업계는 부랴부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기차 전환의 열쇠는 한국 기업들에게 달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품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해왔지만 일본 완성차 업체들과는 협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자국의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혼다가 LG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6월 7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가 2023년과 2024년에 선보일 전기차 2종의 얼티엄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가 선택한 얼티엄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에서 개발 중인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사실 합작사라고 하지만 LG의 배터리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혼다가 이례적으로 한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이유는 당연히 LG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얼티엄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파나소닉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혼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LG에게 직접 손 벌리진 않고 본인들은 GM과 협력한다는 명분을 대면서 실제로는 LG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GM과 LG가 손을 잡게 되자 혼다가 GM과 손을 잡고 GM을 통해 LG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LG, GM, 혼다로 이어지는 전기차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말이 삼각동맹이지 그저 LG의 배터리가 절실했던 혼다가 뒤에서 조용히 GM에게 손을 내민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혼다가 파나소닉을 버리고 LG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도요타, 닛산 등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전환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배터리 3사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310만 대에서 2030년 5180만 대로 17배, 이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23배 급증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시장 팽창에 맞춰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모두 물량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의 자체 생산 능력 확대는 물론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는 합작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기업 간의 동맹이 화두로 떠오른 것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생산기지 증설을 통해 선두지위를 굳힌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의 GM
GM과의 합작으로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고 폴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등 2023년까지 290GWh를 확보해서 37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도 대규모 증설 발표와 함께 미국 완성차 2위사인 포드와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전기차 파트너로 분명하게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BMW는 삼성 SDI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독일의 폭스바겐은 추후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지만 한동안은 LG의 배터리 공급을 계속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렇듯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동맹이 강화되자 일본에서는 초조해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과 미국의 제휴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면 일본은 공급망에서 밀릴 수 있다고 보도하며 일본 기업들의 초조한 기색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파나소닉이 테슬라와의 협력을 해오고 있지만 테슬라가 최근 한국, 중국 등 다른 배터리 업체로의 다변화를 꾀하는 상황이라 일본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테슬라와 가장 먼저 배터리 계약을 맺었던 일본이지만 현재 상황이 반전된 것인데요. 그만큼 일본 배터리 기술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와 제휴한 NEC가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하는가 하면 일본 전지업체 GS 유아사도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와 배터리 합작 사업을 접었습니다. 니케이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 파나소닉뿐이라며 그마저도 잃게 생겼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파나소닉의 비중은 급격히 하락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이미 52%를 돌파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한다고 해도 이미 대세는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돈만 날리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기차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두산중공업 등은 폐배터리 활용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해 수익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글로비스는 이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특화 해상 운송 솔루션까지 구축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셀이 차량 하부에 넓게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차와 다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전기차 선적 데크의 온도, 습도 정보를 포함해 해상 운송 기간 중 배터리 소모량까지 분석하여 화주사의 선적 전 전기차의 배터리 완충률 가이드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이제 막 전기차 투자를 시작하는 데 반해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부터 폐배터리를 활용, 특화 해상 운송 시스템까지 만들며 전기차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주유소인데요. 한때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던 주유소는 차량 연비 상승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급속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주유소의 줄 폐업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40년까지 국내 주유소 8,500여 곳이 폐업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흥하게 되고 누군가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로 유명한 페이지2 출판사에서 나온 네카쿠베 경제학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숨겨진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주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연차의 종말, 변화의 시작. 주유소, 변화의 시작은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랜드마크였던 청기와 주유소 자리에는 2018년부터 롯데 L7 호텔이 들어섰다. 청기와 주유소는 SK에너지의 전신인 유공이 1969년 국내 최초로 세운 현대식 주유소로 2010년 초반까지 이 지역 만남의 장소로 통했다. 2013년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SK 양평 주유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패스트푸드점과 패션 브랜드가 입점한 국내 최초의 멀티 브랜드 복합 주유소로 이름을 올렸다. 이제껏 주유소의 변화는 주유소 부지의 용도 변경이라 바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유소가 바뀌는 것은 시장 포화, 경영 악화, 대체 에너지 등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주유소에 미래가 있는가? 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이동수단과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이 주유소 시대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품과 서비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을 2030년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유소는 어떻게 사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가?
전통적인 유통업체들은 주유소를 비대면 픽업센터로 눈여겨보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고객 접점의 최전방 기지로 주유소가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성장 동력을 잃은 주유소로서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물린다. 예를 들어 미국의 커브사이드 픽업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전달받는 서비스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자동차에 탄 채로 마치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마트 쇼핑을 하는 것이다. 아마존, 알리바바는 물론 쿠팡, 네이버 등 국내외 이커머스들은 도시명 주유소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와 마이크로 딜리버리 센터로 눈여겨보고 있다. 쿠팡은 2년 전부터 로켓 배송 거점으로 현대 오일뱅크와 실험 중이다. 네이버에게 주유소는 NFA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 관계에 있는 풀필먼트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공간에서 물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울 보관이다. 주유소는 사람과 화물 이동의 중심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매개체가 된다.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주유소는 차량 운전자만 가던 곳에서 생필품을 사고 택배도 찾고 각종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주유소라는 이름은 바뀔 수 있을지언정 그 활용도는 더 높게 점쳐진다. 과거 주유소의 변화가 리모델링, 증축 등 무언가를 더 더해 임대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는 공간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소비자가 기대하는 주유소에 벌어진 간극을 메우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주유소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염탐하라. 잘 들으셨나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았던 주유소에서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기반 물류 기업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을 바꿀 기회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지2 출판사에서 나온 네카쿱의 경제학에는 이와 같이 변화의 시대에 돈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유명한 투자자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가게의 지갑이 열리는 곳, 유무형 인프라가 새롭게 깔리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했었는데요. 주유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인프라가 설치되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면서 분명 그 속에 투자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숨겨진 투자 기회를 찾아낼 안목을 기르고 싶은 분들께 페이지2 북스에서 나온 네카쿱의 경제학 책을 추천드립니다.